라이프톡을 찾아주신 여러 시청자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느껴지는 것은 한편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 참 마음이 석연하며 아팠습니다. 여기저기에 적고 큰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능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참 주님께 기도하게 됐었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는 소화기 장애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참 많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대략 이렇게 추려서 오늘 100회를 장식하면서 아주 캐주얼하게 옆에 계시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에워싸면서 여기저기서 질문하시는 거를 그냥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앉으나 서나 걸어가나 말씀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우리 질문에 응하도록 그렇게 제가 받은 질문을 요약한 것을 소개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62세 된 여자분이 캐나다에서 이 전자 메일을 해오셨습니다. 소화기가 탈나고 항상 약하다고 느껴지면서 거의 13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찬 음식을 잡수셔도 체하시고 또 누구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셔도 속이 안 좋고 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식사를 하고 오셔도 안 좋고 참 그러나 의사한테 가서 진찰 받아보고 또 소화기 내시경, 위 내시경을 해보면 별거 없고 결과는 위에 좀 염증이 생겼습니다 하는 정도인데 또 장도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경우 제가 가만히 그 편지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아주 소화기가 나쁜 분은 아니신데, 그러니까 소화기 자체가 나쁜 분은 아니신데 상당히 예민하신 소화기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 때문에 제가 볼 때에 찬 음식을 먹을 때 잘 체하고 초청받거나 식당에 가서 먹고 오면 잘 체하고 그 말은 복잡한 음식은 처리를 못하시고 또 음식이 잘 정성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거면은 또 소화를 못 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저하고 좀 비슷한 소화기를 가지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매일같이 좋은 소화기를 그러니까 소화를 잘 시키며 또 소화를 잘 시키면은 반드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그 다음에 몸이 아주 가볍고 정신이 경쾌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실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그런 과정에서 무엇을 했더니 소화기가 지금 아주 잘 정립이 돼서 늘 소화기가 자기 일을 잘하며 소화 흡수율이 높아서 제 나이에 비해서 제가 아주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제가 그럼 약한 예민한 소화기를 가졌는데 어떻게 생활하나? 우선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제 시간에 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24시간 중에 내가 식사를 하기로 정한 그 시간에 위는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의 식사 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운동을 매일같이 하셔야 합니다. 농사철에는 농사를 하시고 화초도 가꾸시고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시간 내로 30-40분을 활기차게 운동하시고 한 10여 분은 밖에서 산책하시고 땀을 들이시고 그러는 그 소화 운동을 매일같이 하시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것은 활복 아니면 삽질을 해도 그저 우리 팔을 벌린
범주 내에서 한 그저 열삽 흙을 떠서 뒤집어 엎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육체 노동을 하시면 소화기가 굉장히 이 위에 있는 근육이 활기차게 윤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밥은요, 우리가 현미밥을 주로 먹지요. 그런데 이 밥을 소화시키는 일이 참으로 까다로운 일인 것을 제가 터득하고 지금은 그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현미쌀을요 24시간을 불리면은 거기에 있는 전분이 현미쌀에 있는 전분은 메가당이 됩니다. 50%가 불리는 과정에서 메가당이 돼서 씨앗이 있는, 제가 제2회에 말씀드렸죠. 씨앗이나 넛에는 효소 저지물질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담그는 동안에 효소 저지물질은 중화돼서 없어지고 비활성화되고 거기에 있는 효소는 활성화되기 때문에 전분을 당분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메가당이 되는데, 현미를 24시간을 불리면은 물 갈아주실 필요 없습니다. 뚜껑도 덮을 필요가 없습니다. 호흡을 해야 효소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요. 왜?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50%의 전분이 메가당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것을 그 현미 밥솥에다 밥을 하면은 아주 밥은 연하고 부드럽게 되고, 거기다가 땅콩, 빨간 껍질 있는 땅콩 한 줌 밑에다 까시거나, 아니면 한 번에 한 가지씩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핀토빈을, 불렸던 핀토빈을 또 거기다 깝니다. 아니면 검정 서리태콩. 검정 서리태콩은 기름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이, 현미밥이 아주 부드럽고 아주 된 밥을 했는데도 뼈가 무르고 유연하게 되지만, 검정 서리태콩은 그날 밥을 했을 때는 이 쌀이 아주 부드럽고 유연해서 씹을 때 촉감이 대단히 좋지만, 암만 보온에다가 보관을 해도 어제 한 밥은 오늘은 굉장히 뻣뻣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기가 예민하고 큰 병은 없는데 잘 체한다, 이런 분은 아주 음식을 만들 때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어린 아이나 노인의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가 예민한 분은 천성적으로 아주 예민하십니다. 일기가 변하는 데 따라서 그날의 그 기분과 얼굴의 표정이 바뀐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는 아주 즐겁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다른 거 생각지 마시고 음식의 맛과 텍스처와 그 촉감과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밥은 따뜻하면, 전분이 따뜻하면은 이 그 구조가 다릅니다. 구조가 이 바른 쪽으로 돌고 있기도 하고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전분이. 그런데 찬 것과 더운 것은 그 형태가 달라가지고 효소가 침투하는데 용이하냐 안 용이하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한 소화기를 가지신 분은요, 찬밥을 잡수시면 잘 체하십니다. 물에 말아 먹어도 잘 체하고, 그 다음에 국에 말아 잡숴도 잘 체하고, 국물이 많은 식사를 하셔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요? 췌장 효소가 부족한 체질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 복잡하거나 기름 처리를 많이 했거나 양념이 세도 이런 분은 소화기에 가벼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소화불량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까다롭지만 어린아이, 우리가 특히 조산아의 1살까지의 우유나 젖을 먹이는 일, 그 다음에 1살에서 2살에 이유식 할 때에 어머니나 할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십니까? 네,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한 50 돼가니까 그 옛날에 아기 때 이유식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쌀을 다 고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충분히
온전히 24시간을 불린 다음에 물을 쭉 빼가지고 떡방앗간에 가서 절대로 고춧가루를 빻거나 이러 하지 않은 깨끗한 방아에다가 잘 처리해달라고 해가지고 집에 오면 다시 한 번 더 치시더니 그거를 떡을 설기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다 띄어서 햇빛에서 말린 다음에 팔팔 끓는 물에 집어넣어서 암죽을 만들어서 먹여서 그 1살에서 2살 그 시기를 보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장이 나쁘냐? 소화기가 나쁘다고 하시면서 장도 안 좋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장은 전분 소화에 소화불량증이 오면은 이상 발효를 하기 때문에 장이 좋지가 않고 단백질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은 부패를 하기 때문에 장이 좋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높아야 장이 건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그 거드라고 해서 생목이 올라온다. 밤에 자다가도 산이 올라와서 그만 기절을 하고 잠이 깬다. 뭐 밥 먹고 한 2시간 소화될 만하면 신트림이 올라오고 내려가기보다는 올라오고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것이 있죠. 약으로는 증세를 호전은 시켜서 잘 모르겠지만 절대로 근본 치료가 아니 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계신 38살 되신 여자분이고 아주 청명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직에 일을 하시며 음악도 좋아하시고 피아노도 잘 치시는 그런 분이 계신 것을 압니다. 이분이 제가 선생님 거드가 생겼어요. 의사가 거드래요. 그러면서 생목이 올라와서 많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며 약을 먹고 조절은 되는데 병이 그냥 감싸서 밑에 진행이 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제가 강의해 놓은 음식의 배합법에서 그 단순한 식사, 전분 식사를 할 땐 전분 식사를 주로, 그 다음에 양념이 아주 절하게 부드러운 잎사귀 야채는 생으로, 그 다음에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나 브루셀 스프라우 같은 거는 스팀을 하거나 익혀서 가벼운 먹기 좋을 정도의 시즌을 해서 그렇게 잡수시며, 위벽이 많이 상해 있으니까는 마를 갈아서 식사하기 한 15분 전에 먼저 그 생마를 홀짝 잡수시는 일은 대단히 좋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자꾸 트림이 올라오니까 식물성 효소를 조금 잡수셔 둔다든가, 위에 만성염증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골든 씨드나 골든 머를 한 2, 3일 잡수셔서 위에 염증을 없애시거나, 그 다음에 대개는 이런 분들이 소화기가 나쁘신 분이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불면증에 대해서 함께 몰아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정신노동을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운동을 하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5번을 활보를 3, 40분 동안 땀이 촉촉이 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신노동을 중화시키는 것은 육체 운동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린 위 말단 부분의 궤양이나 어떤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그저 지금 한 2년 정도 고생을 하는 것으로 그 역류성 소화기 질환으로서 고생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근본 치료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약을 먹고 증세만 감춰주면은 나중에 크게 병의 뿌리를 내려서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리노이주에서 한 여인이 65세 되시는 분인데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날이 발렌타인데이이기 때문에 치킨 샌드위치를 오더를 해서 모두 다 먹고, 자기는 그 시간에 딱 피치 못하게 환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한 2시간 후에 와보니까 다 차가워졌는데 빵은 다 버려버리고 시장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차가운 닭만 잡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체했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또 체했는데 남편하고 같이 드라이브하고 가면서 차 안에서 어떤 칩을 또 좀 먹었고 집에 가서는 또 주무시기 전에 알리브 오일을 생으로 그 위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잡수시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잡수셨다고 그래요. 밤에 자다가 토사강난을 하고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하시는데 모두 분류를 해보면은 이분은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그 다음에 간식, 그 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위에다 무엇을 잡수시는 이것을 반드시 퇴치하셔야 됩니다. 위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만일 식사 때에 우리가 바빠서 이러고저러고 하다가 식사를 지금 막 하려고 하는데 손님이 왔다고 하면은요, 그 손님을 식사를 준비해서 숟가락 젓가락 하나 더 놓고 대접을 하느라고 식사 시간이 15분 이 준비를 해주는 어머니는 식사 시간을 놓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무엇을 경험하시느냐 하면요, 위에서 난데없이 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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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뭐냐 하면 준비됐던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위액과 위의 상태에 모든 것이 이제 이 식사가 안 들어옵니다 하고는 다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분은 2시간 후에 이 식은 닭고기를 잡수셨대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체한 것입니다. 왜? 준비했던 것은 다 내려보냈고 이제 2시간이나 지난 후에 그것도 맛도 없이 시장하니까 억지로 잡숴주는 그런 그 닭고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하신 거고요. 그럴 적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 식사를 하지 마시고 그 음식이 아까우시면 싸시던가 아니면 미련 없이 버리시던가 그러시고요. 따뜻한 티를, 저라면은 카모밀 티를 먹거나 아니면은 페니그릭 티를 만들어 먹거나 위를 편안하게 하고 시장기를 모면해주는 그런 따뜻한 티를 한 2컵 정도면 1파인트가 되죠. 그렇게 먹고 시장하지만 다음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주 제가 경험으로 알게 되어서 지혜로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육식을 접어들 수 없는 여건과 환경이기 때문에 육식을 아직도 하신다고 하면은 한 끼에 딱 한 가지의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되 닭고기를 잡수시면 닭고기만, 소고기면 소고기만, 소고기 잡수실 때는 절대로 데어리 프로덕트를 같이 잡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돼지고기는 안 잡수시는 것이 더 축복받으시는 거고요.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생선을 잡수실 땐 생선만. 그런데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주 깊은 녹색의 잎사귀 야채를 담뿍 잡수실 수 있는 한 쌈장도 하지 마시고 다 하지 마시고 밥도 싸지 마시고 그것만 돌돌 말아서 아주 열심히 씹어 잡수시면서 익은 야채는 약간 간을 했으니까 나물이라든가 그냥 스팀한 야채를 곁들여서 실컷 잡수시면서 가끔가다 닭고기를 잘 씹어 잡수시면은 해독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야채에 있는 섬유질 때문에 왜냐하면 이 동물성 단백질에는 섬유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체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소화를 잘 처리해 주기 때문에 소화기에서 단백질이 썩지 않으니까 머리도 깨끗하겠죠. 네, 그런 것이고 이분이 나중에 그 차 안에서 칩을 좀 잡수신 거는 간식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힘들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닭고기가 칩 때문에 더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소화는 애를 쓰면서 지금 노력을 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또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름을 잡수셨기 때문에
밤에 기름 잡수시는 거는 나이가 65세이기 때문에 이제 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것이 역류성으로 올라와서 이 기름이 폐로 들어가면은 폐 질환에 문제가, 그건 다른 챕터지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는 이런 기름이나 이런 걸 잡수시면 아니 되시고요. 혹시 위궤양이 있으시거나 산이 있으신 분이 알로베라 젤을 2 테이블스푼 정도를 잡수시는 그거는 괜찮습니다만 기름은 해롭습니다. 기름을 소화시키기에는 대단히 위가 비었을 때 마지막으로 나아가면서 소화가 처리되는 것이 기름입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것이 전분,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입니다. 지방은 위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12장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처리가 되는 과정은 여기저기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되니까 토사강난이 나고 위가 그래도 몸이 아직 힘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스스로 치료하는 작용이 일어났지만 본인은 무척 놀라고 힘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산이 좀 많다는, 육식하시는 분은 위산이 좀 많은 편에 속하고 채식을 오래 하신 분은 위산이 낮은 편이라 만일 이분이 혹 가다가 괜히 장난으로라도 고기 한 점을 잡수시면 위에 바위 덩어리가 들어간 것 같고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위의 상태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위 경련을 일으키거나 고생을 하십니다. 천연 위산 제제로서는 이 캐닝 해놓은 알리브가 있죠. 피클 해놓은 알리브 말고 캐닝 한 알리브를 찬물에나 얼음물에 담궈서 염기를 뺀 다음에 2시간 내지 4시간을 담그면 염기가 빠집니다. 그것을 4-5알을 잡수시면 위산이 중화돼서 다른 음식의 소화가 꽤 도움이 되고 아몬드, 넛 중에 아몬드를 12시간 이상 담궜던 것을 잡수시고 껍질은 반드시 브리칭이라고 해서 뜨거운 물에 튀겨서 껍질을 벗기고 잡수시면 소화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미역국도 위산이 많으신 분을 잡수시면 중화가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간식은 절대로 아니 되며 과식도 해롭고 복잡한 식사, 기름에 처리한 음식 등은 이런 예민한 소화기를 가지신 분은 안 되고 또 소화력이 약해서 잘 체하시는 분에게는요 여름에 풋고추, 오이 이런 것들은 소화기에 대단히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선생님, 후식이 왜 나쁩니까? 후식이 나쁜 이유는 여기저기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가셨겠지만 아마 이분은 후식을 무척 즐기고 늘 잡수시는 재미가 있으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우선 과식의 원인이 되고요.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고요. 왜냐하면 후식은 그걸 만들 때 커스타드라든가 푸딩이라든가 케이크, 파이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설탕, 우유, 계란 이런 것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또 이 계란은요 물에다가 이렇게 섞을 적에 물에 접촉했을 때 막 저을 적에 이미 콜레스테롤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먹기 때문에 먹은 지 6시간 이내에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불량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왜 여기에 당분과 기름기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과자를 많이 만들어서 썩지 않고 곰팡이 나지 않게 여러 가지 약품도 넣어서 만든 그런 거로 말하면은요. 거기서 기름이 캔디도 그렇고요. 캔디도 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롭습니다. 그리고 혀끝을 잘못 결리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 때에 양념이 좀 세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이 모두 달아야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후식은 퇴치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이 만든 그 브렉퍼스트에 먹는 그 아침 초반에 먹는 비스켓 때는 반드시 베이킹 소다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잡채의 국수도 당면도 베이킹 소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벽을 손상시키고 위에 염증을 일으키며 췌장에는 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지아에 사시는 75세 된 남자분이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는 식사를 한 지 한 두세 시간만 되면은 굉장히 출출해서 뭐 먹을 거를 찾는 습관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저것을 먹습니다. 소화불량증은 별로 모르겠지만 헛배가 부르고 방귀를 많이 뀌며 머리가 깨끗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이분은 수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하루에 8온수짜리 컵으로 8컵을 24시간 동안에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천천히 한 2컵, 1파인트 정도를 잡수시고 식사 1시간 전후로는 수분을 잡수지 마시고 식간에 적당히 나누어서 잡수시고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물 8온수를 잡수시고 방광을 비우시고 취침에 드시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분은 무엇이 부족한가 하니 부절제가 부족하고 간식의 해로움에 대해서 아직도 뼈저리게 깨닫지 못하신 분이며 수분을 잘 못 잡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건강한 삶 8가지 비결 중에 수분을 어떻게 섭취하는지를 잘 배우시고 여기에 절제하는 법도 배우셔서 좋은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운데 제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농부와 학생의 그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농부는 옥외에서 활동을 아주 매일같이 하는데 신선한 옥외 공기와 햇빛에 노출하면서 운동을 하니 이 사람은 3가지의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공부에 얽매여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노동을 하면서 운동을 안 합니다. 근육이 약하고 또 운동이 부족한 모든 사람은 소화가 약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함으로써 위의 무력증을 없애주고 또 대장에 소장에 운동을 해주기 때문에 그 무력증을 치료해 줍니다. 물론 사과에도 대장의 무력증을 없애줍니다. 왜? 팩틴이라는 섬유질이 그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운동의 유익은 사과가 주는 유익보다 더 큽니다.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54세 버지니아에 계신 분이 운동을 얼만큼 해야 합니까? 네, 운동을 일주일에 적어도 5번, 아주 짧게는 30분 이상을 매일같이 하셔야 되고 운동은 저장이 안 됩니다. 오늘 하면 오늘 효과를 보고 내일 하면 내일 효과를 보지 운동은 절대로 저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가 나쁘신 분은 불면증을 호소하십니다. 불면증의 첫째 되는 원인이 소화불량증입니다. 소화가 제대로 안 돼서 이상 발효를 할 때 생기는 독소 때문에 신경은 밤에 쉬를 못하고 위가 비어 있어야 깨끗이 말끔히 비어 있어야 숙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오늘은 시간을 닫겠습니다.